제가 서 있는 곳은 롱비치에 요트가 정박되어 있는 파킹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굉장히 많은 요트들이 파킹이 되어 있는데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살던 마리나 딜레이 아직도 집이 있지만은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 정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좋은 자리, 이 앞쪽에 있는 아마도 이런 파킹 자리들은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1,000불에서 1,500불까지도 한 달에요. one month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이 요트들이 있는 곳을 보면은 부자들이 여유 너무 많아서 지 외에도 자기가 또 즐겨서 특기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자동차 제일 좋은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막 이런 걸 타시는 분들이 있는 거에 비하면 또 나는 요트나 이런 데서 즐기면서 바다를 좀 나가고 낚시도 하고 그러다 들어오겠다.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렇게 부자들은 자기의 특기와 취미를 좀 골고루 좀 우리가 볼 때는 넘나들지 못하는 그런 위치까지 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또 한국도 작은 말하자면 소위 그냥 부자 정도 되시는 분들도 요트를 타고 요트를 취미로 놀아보겠다 해서 중고를 사서 요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불과 문재인 대통령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의 남편이 자기는 은퇴 후에 요트를 타면서 남태평양을 즐기며 다니겠다 이러면서 남편은 떠나고 강경화만 외교부 장관으로 남아서 월급을 받으면서 한 4년 했나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또 월급으로 벌었고 또 뒷돈도 챙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러니 저러니 아이러니하게 열심히 살면서 우리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정치 쪽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은 정말 갑자기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 정치인이라 서로가 정치인이 돼서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출세하고 빨리 올라가서 이제 대통령 꿈까지 꾸는 조폭 출신 땡땡땡까지 보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롱비치 생각보다 굉장히 와서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찌 이렇게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인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캘리포니아, LA는 특히 또 그렇고요. 다른 것도 아리조나, 유타, 뭐 저지아주 뭐 할 거 없이 산과 바다가 너무 잘 어울려져 있어서 어딜 가도 참 다 아름답고요. 그리고 시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골이 아니고요. 그들은 정말 높은 세금과 높은 월급을 받고 자기 나라 미국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 참 복받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기업 부채 증가 속도가 올해 2분기 기준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고금리, 고물가에 경기 둔화까지 겹치며 기업의 상한 여력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 유령 회사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급증됐지요. 그래서 거품을 빼고 망해야 할 회사들을 지금 억지로 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박민TV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최근 발표한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기업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2분기 기준 117.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5개국 중 홍콩, 싱가포르,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지만 한국 기업은 부채 비율도 높고요.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국 기업의 부채 비율 1년 동안에 6.2%포인트가 늘며 베트남 7.3보다 2위로 두 번째로 빨랐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한국보다 부채 비율이 높았던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은 부채 비율이 감소했고요. 부채 비율 순위도 같은 기간
6위에서 4위로 뛰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군요. 한국 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업 신용 2,476조 3천억 원 1년 전보다 10.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업 신용 증가율은 지난해 말 두 자릿수 10.5%를 넘어선 뒤 좀처럼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고요. 반면 가계 신용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10.5%로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는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대기업까지 은행 창구로 몰리며 기업 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부터 9월 기업 대출은 89조 8천억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특히 대기업 대출이 27조 9천억이 늘며 지난해 연간 대출 증가액이 7조 7천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기업 대출이 감소되기는커녕 증가세로 최근까지도 이어지면서 5대 시중은행이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 농협 등의 기업 대출 잔액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703조 7,512억. 어마어마하네요. 지난 9월보다 8조 8,522억이 증가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늘어난 기업 대출 규모는 67조 8,633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증가액 60조 2,59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빚이 늘어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만큼 증가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기업 대출의 질도 좋지 않고요. 은행권마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의 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권 기업 대출은 1년 전보다 10.3%가 늘었고요. 반면 비은행의 기업 대출은 자그마치 28.3%.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물건을 팔아도 월급 주고 세금 빼고 그리고 물건 만드는 비용, 물건도 또 뭐 재료도 사야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대비 남는 것이 없고요. 적자를 보는, 물건을 만들어봤자 하나 찍어서 2개 찍어서 10개 찍어서 100개 찍어봤자 적자를 보는, 이자까지 높아지면 그런 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경우 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현재 8.01? 9월 신규 취급액 기준이라고 합니다. 저축은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높을 거라고 보고요. 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이자를 내는 것으로 제가 은행 다녀봐서 알지 않습니까? 네. 기업 대출의 경우 금리 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 변동금리 비중이 크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기업 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 9월 말 기준 72.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업 부채가 세계 2위 뿐이 아니고 어쩌다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 나라가 됐나 걱정스러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가계부채 심각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고요. 문재인이가 빚을 얻어놓고 간 1,000조 이상의 빚도 이 안에 섞여 있는 건지 안 섞여 있는 건지 어찌됐든 나라 빚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어서 그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부동산 폭등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다. 부동산 폭등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여러분 중요하죠. 자, 이것이 반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폭탄 중에 큰 폭탄이 날라오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내드렸던 지금 부동산은 논할 때가 아니다. 아직도 이야기하기가 시끄러울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훨씬 오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MF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여러분 아시겠죠? 자, 얼마나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지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동안 참 많이들 좋아했지요. 10억, 20억이 됐고요. 3억, 4억 같은 게 10억이 됐고요. 2억, 3억 했던 것들이 8억, 9억이 됐죠. 자, 거기 사이에 그러면 뭐가 껴있는 건가요? 그 거품이 깨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일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논할 시기가 아니다. 큰 폭탄, 핵폭탄이 여러분 어떻게 됐죠? 지금 안 떨어졌다. 아니면 시작도 안 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버티고 금리 때문에 이제 버티지 못하고 언제 폭발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허다못해 어떤 미친 인가들은 아직도 부동산이 곧 오를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판단 잘 하셔야 되고요. 그 인간들은 그냥 자기들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창피하니까 그냥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오를 것이다. 보니까 내년쯤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금리는 안 올려도 지금 5%의 금리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정말 기초도 모르는 이런 인간들, 좀 혼이 나야 되지 않을까. 저 법이 있다면은 거짓말해서 피해를 보게 한 사람들 정말 좀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너무 침체하지 마시고요. 기회를 포착할 시간들을 잘 잡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게 주 원인이라는 얘기다. 문 정권 이야기, 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가 부동산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거기다 유튜브니 뉴스니 할 것이 합류하면서 굉장히 조작, 쇼 이런 것에 어린 우리 영끌을 비롯해 30대 초반 중반들이 빚을 엄청 내서 집을 산 것이죠. 이것이 이제 폭탄으로 이제 곧 날아올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벼락거지가 됐다. 그렇게 모두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 사신 분들은 벼락거지가 지금 괴롭죠. 이자를 300에서 또는 200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은 많이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벼락거지 됐다는 생각은 갖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늦게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다락같이 올라간 전세금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 모아야 했다. 가계부채 세계 1위는 불명예는 이렇게 달성이 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해법이 없어요. 당분간. 그렇게 하시고 좀 슬슬 지켜보시면서 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분양가도 반 이상으로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세금 안 내고 버티는 부자가 수두룩 체납 국세 100조가 넘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금을 안 내다니요. 세금 안 내면 깜빵 가야죠. 깜빵. 미국처럼 감옥 보내야 됩니다. 정부가 부과한 뒤 받지 못한 국세가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했다? 밀린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회수되는 세금은 연평균 11조 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100조 원이 넘는데 11조? 회수된 게 11조. 전문가들은 재정 위기감이 커지며 나라 돈을 아껴 써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과세 행정을 보다 정교하게 짜서 교묘하게 세법망을 빠져나가는 고액 체납자들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무슨 청담동에 있다고 주차비까지 다 받아가면서 왜 이런 놈들한테는 100조가 넘었는데 세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까? 이거 무슨 딱 지나갔다 붙여놓고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깜빵 보내면은 다 나옵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세청의 최신 체납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국세 누계 체납액은 100조 7,221억 원? 엄청나네요.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지난해 6월 이후 1년 새에 1조 9,854억이 더 불어났다고 합니다. 세금 안 내고 버티는 거죠. 아니면 다 도망갔거나. 왜냐면 이게 팔고 나서 다 여기저기 뿌려놓고 현찰 감춰놓고 그리고 이제 조사 들어오고 찾고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있나? 공소시효 있으면 공소시효 동안에 수년 동안에 숨어서 있다가 또 다시 나가면 그때 이제 현찰 어디다 꼽아놓은 받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지 멋대로 쓰고 그런 놈들 되게 많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예요. 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국세 수입 400조 5천억, 25%에 달하는 돈을 납세자로부터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계 체납액은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그렇군요. 5년에서 10년 지나지 않은 세금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돈을 뜻합니다. 소멸시효가 있죠. 5년에서 10년. 어떤 거는 이유상 5년, 어떤 것은 뭐 7년, 8년, 10년. 10년 후에는 싹 없어지는. 참네. 아유 정말 세금 열심히 낸 사람들은 바보네 바보. 아유 정말. 전체 밀린 세금 가운데 약 90%, 89조 원은 체납자가 행방불명됐거나,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도망갔거나 어디로 사라진 거죠. 돈 다 어디다 감춰놓고 재산이 없어 받아낼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으로 분류된다. 밀린 세금이 많은 지역을 분석하면 부촌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세무서 밀린 세금이 2조 3,872억 원. 참네. 강남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많아 도대체. 서초 세무서, 삼성 세무서, 반포 세무서, 역삼 세무서 전부 2조 이상씩입니다. 뒤를 이었다. 고액 자산가가 많은 강남권 세무서 5곳의 체납액은 무려 11조 2,266원. 전국 밀린 세금의 11%가 이곳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참네. 올해 들어서는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체납자가 확산되는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재차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가, 사모펀드 등 신종 금융 상품을 이용한 재산 은닉 조사를 강화하면서 징세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 안 내는 체납자들아, 이것들아 제발 뒷구녕으로 돈 감추지 말고 낼 거는 내. 그래야 나라가 돌아가지. 아유 제발 이 체납자들 제발 세금 좀 잘 내.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어. 9월 생산이 소비 투자 모두 하락하고 2달 만에 트리플 감소까지. 소비 투자 감소, 제조업 반도체 업황 부진에 3개월째 감소야. 제발 경기 회복까지도 8월에 반짝. 여름에 피서철이었잖아. 좋아들 했나? 피서잖아. 피서가 조금 쓰려고 뭐 조금 이제 지갑을 열었겠지. 경기 회복 힘들어. 거기다가 또 지금 아유 이태원에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머니 더 닫아. 이거 어떡할 거야. 세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걱정됩니다. 제발 이 인간들 세금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인간들 대한민국에서 치우세요. 돈 말고 다른 거라도 벌칙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면은 돈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기사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도 역시 보시는 이 바다, 비치 앞에 서 있는 저와 그리고 이 바다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한국은 아마 굉장히 추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LA도 아침과 저녁에는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또 이렇게 거의 28도에서 30도까지 올라가는 따뜻한 날씨이기도 합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따뜻하기 때문에 항상 위에 하나 정도를 입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한 날씨이기도 하지만 LA는 그래도 또 봄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얇게 또 두껍게 겉에 아침 저녁에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감이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에 독감 조심하시고요. 이곳에 오니까 상당히 많은 비둘기 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항구나 이런 비치 쪽에 가면 비둘기가 아닌 갈매기 떼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서로가 비둘기가 갈매기보다 약하죠. 그래서 가서 보면은 비둘기를 굉장히 무시하는 갈매기의 모습을 보면서 샌프란시스코 항구 쪽에 갔을 때 아마 그런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왠지 더 훨씬 평온하고요. 비둘기만이 모여서 그렇게 경쟁을 안 하고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국도 빨리 여러 가지 경제, 안보, 정치할 거 없이 안정된 모습을 하루빨리 보았으면 하는 것이 박미TV의 박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또 좋은 곳에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